요즘 60대 이상 여성 10명 중 7명은 얼굴에 기미나 검버섯을 가지고 계십니다. 80세가 넘으면 그 비율은 90% 가까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를 받아도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어르신들의 피부를 진료해온 74세 피부과 전문의 이정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치료받고 좋아졌는데 몇 달 지나니까 또 생기네요. 바로 이 반복되는 악순환이죠.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치료를 받아도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기미와 검버섯은 계속 돌아옵니다. 저 역시 70대에 접어들면서 얼굴 양쪽 뺨의 점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제야 환자분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피부로 느끼게 되었죠. 오늘 소개할 방법은 병원 시술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아주 간단한 재료를 활용한 셀프 관리법입니다. 76세 이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15년 된 검버섯이 4주 만에 흐려졌고, 81세 정동수 어르신은 뺨을 뒤덮던 기미가 연해지면서 얼굴이 맑아졌어요.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는 민간요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직접 바르는 건 피부에 강한 화학적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려 색소가 더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실제로 민간요법으로 얼굴이 붉게 화상 입은 채 오시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피부과 전문의가 실제로 권하는 안전한 셀프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끊고 보시면 순서와 농도 조절을 잘못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런 건강 정보를 멀리 밀어내지만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미와 검버섯, 사실 그 뿌리는 멜라닌 색소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원인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에 기미나 검버섯이 생기면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피부 속 세포들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피부에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원래 우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좋은 기능을 합니다. 문제는 이 세포가 오작동을 일으킬 때입니다. 자외선이 강하거나 몸속 호르몬이 불안정하거나 만성 염증이 계속될 때 멜라닌을 지나치게 만들어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색소를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젊을 때는 자외선을 받아도 피부가 빠르게 회복하지만 나이가 들면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멜라닌이 피부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미와 검버섯의 시작입니다. 특히 폐경기를 겪는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멜라닌 세포가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얼굴에 갈색 점들이 올라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멜라닌 세포를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걱정이 많은 날엔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피부의 턴오버 주기, 즉 재생 주기도 큰 영향을 줍니다. 보통 2030대는 28일마다 피부가 새로 태어나는데 60대 이후에는 이 주기가 50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피부 세포가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하면 색소가 점점 짙어지고 오래 남게 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피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줄어들면 노폐물이 쌓이고 이때 멜라닌이 더 쉽게 침착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피부의 산도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이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가 점점 알칼리성으로 바뀝니다.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멜라닌 세포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어르신들 중
80% 이상이 이런 피부 속 변화를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저 비싼 화장품만 계속 바르고 계신 거죠. 하지만 겉에 바르는 미백 크림으로는 멜라닌 공장의 오작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겉으로 드러난 얼룩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된 복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레이저 치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매번 다시 생긴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 그리고 고혈압 약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치료도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민간요법들이 더 위험합니다. 레몬즙, 식초, 베이킹소다, 치약까지 얼굴에 바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제 진료실에도 한 어르신이 얼굴에 붉은 물집이 가득한 채로 오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레몬 마스크를 매일 하셨다는데 레몬 속 산이 피부를 태우고 햇볕까지 받아 광독성 화상까지 생긴 겁니다. 그분은 6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베이킹소다로 얼굴을 문질렀다고 합니다. 피부가 사포처럼 거칠어지고 염증이 생겨서 화장품도 못 쓰는 상태가 됐습니다. 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약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와 연마제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 결과 피부는 더 약해지고 기미는 오히려 더 진해집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 방법을 쓰고 얼굴이 부어올라 가족조차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왜 위험한지 아셔야 합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없애는데 중요한 건 피부의 안과 밖을 동시에 관리하는 겁니다. 무조건 바르는 것보다 왜 생기는지를 알고 나서 접근하는 게 훨씬 빠른 길입니다. 요즘 인터넷만 열면 피부 좋아지는 민간요법이 끝도 없이 쏟아집니다. 레몬 바르기, 식초 세안, 마늘팩, 감자 얹기, 심지어 치약까지 얼굴에 바르라는 정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게 몇 가지나 될까요?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인터넷에서 좋다길래 따라 해봤는데요. 얼굴이 더 뒤집어졌어요. 이런 환자분들이 요즘 하루에도 몇 분씩 오세요. 첫 번째 문제는 피부가 과학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똑똑해요. 외부 자극이 오면 방어하고 손상이 생기면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요법은 이 똑똑한 피부를 무식하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레몬. 천연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pH 2.0에 가까운 강한 산성입니다. 이걸 얼굴에 직접 바르면 피부 입장에선 뜨거운 청소용 세제를 들이붓는 느낌이에요. 특히 햇빛이라도 쬐면 산성 자외선의 콜라보로 바로 광독성 화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매일 아침 레몬즙을 바르고 산책을 나가셨다가 양볼이 벗겨져서 병원에 오셨어요. 얼굴이 아니라 붉게 달아오른 찜질팩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같지 않다는 걸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괜찮던데요? 하시죠. 맞아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분 피부가 기적처럼 튼튼하거나 딱 한두 번만 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고령층, 특히 60세 넘으면 피부 두께는 젊을 때의 절반 수준이고 회복력은 더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민간요법의 실험 대상이 되기엔 피부가 너무 약해요. 기미를 없애려다 피부 장벽까지 없애는 꼴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너무 많은 재료를 섞는다는 거예요. 꿀에 레몬 넣고 감자에 식초 섞고 오이에 베이킹소다를 더해서 만든 특제팩은 거의 피부판 불량 화학 실험이에요. 꿀과 산성 성분이 만나면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고 감자 속 솔라닌 같은 독성 물질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쌍난 감자를 바르면요? 피부가 아니라 감자가 먼저 성장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친구가 해서 좋아졌다. 한의원 원장님 딸 친구가 효과 봤대요. 댓글 보니까
다들 잘 됐대요. 이런 건 경험담이지 근거가 아닙니다. 수백 명 중 한 명에게 맞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법은 없어요. 제 진료실엔 소금 스크럽을 매일 하셨다는 분이 오셨어요. 처음엔 피부가 뽀득뽀득해져서 잘 됐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한 달 후엔 피부가 만성 염증 상태가 됐고 기미는 더 진해지고 피부결도 울퉁불퉁해졌어요. 그때 제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피부는 타일이 아니에요. 뽀득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마요네즈 마스크 얘기입니다. 이건 들을 때마다 놀랍니다. 기름이 많아 보습에 좋다고들 하죠. 하지만 얼굴에 마요네즈를 바른다는 건 기름의 모공을 밀봉하고 염증을 키우는 일입니다. 실제로 한 분은 마요네즈 팩을 일주일 동안 하고 나서 염증성 여드름이 얼굴에 퍼졌고 염증이 가라앉은 뒤엔 검은 자국이 남았어요. 여섯 번째, 식초. 식초는 적절히 희석해서 사용하면 피부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액을 그대로 얼굴에 바른다면 피부는 바로 항해 시위를 시작합니다. 한 분은 식초를 바르고 자외선까지 받은 뒤 2도 화상 수준의 손상을 입으셨어요. 진짜로 붕대 감고 치료하셨습니다. 좋아지려고 바른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고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곱 번째는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민간요법들은 대개 일시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시원하거나 피부결이 일시적으로 매끄러워지죠. 그런데 그게 진짜 개선은 아닙니다. 그동안 김이나 검버섯은 안에서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먼지를 가구 밑으로 밀어 넣은 것처럼 겉만 깨끗해 보일 뿐입니다. 여덟 번째, 여러 민간요법을 동시에 시도하는 겁니다. 레몬에 베이킹소다, 감자에 식초, 이런 건 화학 시간에나 할 조합이에요.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기체가 생기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자극됩니다. 한 어르신은 진짜로 얼굴이 따끈해지더니 밤사이 물집이 잡혔다고 하셨어요. 얼굴이 실험실이 되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는 천연 안전이라는 착각입니다. 천연 독버섯도 있고 천연 낙타 독도 있어요. 자연산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분과 농도 그리고 사용법입니다. 열 번째는 하룻밤에 기미 완전 제거 같은 과장된 기대입니다. 피부는 벽지처럼 확 바꿔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고 묵은 각질이 떨어져 나가려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려요. 단기간 효과를 기대하면 자극적인 방법에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더 망가지는 거죠. 11번째는 요즘 유행하는 DIY 화학 박피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아스피린을 갈아서 바르고 강산을 희석해서 팩으로 쓰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위험한 짓입니다. 살리실산 성분이 있는 아스피린은 고농도로 바르면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심하면 숨이 가빠지는 전신 반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부를 아끼겠다는 마음이 더 깊은 상처로 돌아오는 겁니다. 12번째는 밤에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겁니다. 낮에 민간요법으로 자극을 줬으면 밤엔 진정과 회복이 필수인데 그냥 자버리면 피부는 회복할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민간요법 안 해요. 그냥 팩만 해요 하시는데 문제는 그 팩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요거트, 생강즙, 과일 잼까지 얼굴에 바르시는 분도 봤습니다. 피부는 음식물이 아니라 정제된 성분이 필요합니다. 맛있는 게 꼭 피부에도 좋진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검버섯, 기미, 죽은 깨는 왜 이렇게 안 없어져요? 비싼 미백 화장품도 써봤고 레이저 시술도 받아봤고 심지어 레몬즙, 감자팩, 식초 마사지를 민간요법이라고 따라 해봤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도 자꾸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단 하나, 피부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자꾸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반대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피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물은 단 3가지입니다. 사과 식초, 생수, 그리고 아주 특별한 보습 한 방울. 네, 바로 글리세린입니다.
또는 녹차 추출물도 아주 좋은 대체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식초에 섞는다고요? 네, 아주 작은 한 방울이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국에 간장을 한 방울 넣으면 깊이가 달라지듯 이 보습 한 방울이 식초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사실 식초는 pH가 낮은 산성이라 각질층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묵은 세포가 정리되면 색소도 함께 밀려나가죠. 하지만 문제는 자극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얇아져 있어서 강한 산은 금세 화끈거림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중화제가 필요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글리세린과 녹차 추출물입니다. 글리세린은 피부에 수분 자석처럼 작용하고 녹차는 붉은 기와 열감을 잡아주죠. 만들기 어렵냐고요? 아니요, 너무 쉬워서 오히려 더 의심할 정도입니다. 유리컵 하나 꺼내서 사과 식초 1스푼, 생수 3스푼을 넣고 잘 섞습니다. 여기에 글리세린 한 방울 또는 녹차 추출물 2방울만 넣으면 끝입니다. 유기농 사과 식초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생수는 끓였다 식힌 물이면 더 좋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정확한 비율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좀 진하게 만들면 빨리 효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그건 피부를 불에 구워서 잡티를 날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강하면 오히려 반발이 생깁니다. 피부는 고분고분하지만 아주 자존심 강한 친구입니다. 대충 했다간 삐칩니다. 자, 이렇게 만든 혼합액은 언제 바르냐고요? 매일 밤 세안 후 피부가 깨끗해졌을 때가 제일 좋아요. 화장솜에 적셔서 김이나 검버섯 부위에 톡톡톡 얹어주세요. 절대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손으로 쓱쓱 비비는 순간 색소가 피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냥 살짝 올려서 피부에 천천히 스며들게만 해주세요. 처음에는 5분만 두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점차 늘려서 10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너무 찬 물은 모공이 다치면서 잔여물이 남고 너무 뜨거운 물은 또 자극이 됩니다. 말 그대로 엄마가 해주는 온도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꼭꼭 보습을 해주세요. 각질이 벗겨진 피부는 말라가는 사막 같아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바르면 다음날 얼굴이 당기고 심하면 붉어집니다. 특별한 보습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쓰는 순한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매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같은 패턴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피부도 우리처럼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 야근시키면 다음날 푸석해지는 것처럼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예민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제가 직접 케어한 분들 중 2주 만에 눈에 띄게 변화한 분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딸이 엄마, 화장 안 했는데 피부 좋아 보이네? 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누가 봐도 뿌듯한 순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방법은 자극이 없다는 겁니다. 피부가 불편해하지 않고 조용히, 차분히 자기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자극과 싸우는 대신 피부와 협상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마세요. 천연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독버섯도 천연이에요. 중요한 건 정확한 비율과 순서,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시간 맞춰 먹어야 효과 보듯 피부도 자기 리듬이 있어요. 오늘부터는 민간요법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루틴으로 피부에게 진짜 쉼표를 선물해 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몇 달 후 거울 속 당신을 바꿔놓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 해보신 분들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먼저 전북 군산에 사시는 75세 임정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예전부터 볼 양쪽에 까맣게 퍼진 기미 때문에
외출하실 때마다 큰 책 모자를 쓰고 심지어 겨울에도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셨어요. 피부과를 5군데나 가봤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고 시술 후에는 오히려 더 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제 방법을 들으시고도 그런 걸로 되겠어요? 그냥 집에서 식초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라며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런데 사위분이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같이 해보자고 권유하셔서 시작하게 되신 거죠. 처음 12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살짝 따끔한 느낌 때문에 중단할까 고민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부터 기미 경계가 조금씩 흐려지고 살짝 번졌던 색소들이 연하게 퍼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좀 환해졌네? 하는 기분이 들면서 자신감이 생기셨답니다. 한 달 뒤에는 파운데이션도 안 바르고 외출하실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시장에서도 버스에서도 마주 앉은 분이 피부가 정말 깨끗하시네요 라는 말을 해주신대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에 사시는 80세 고현수 할아버지입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셔서 얼굴 전체에 햇빛 손상이 심했고 검버섯이 마치 점처럼 군데군데 박혀 있었어요. 특히 콧등과 이마, 관자놀이 쪽이 심했죠. 처음에는 내 나이에 이게 무슨 소용이람 하고 웃으셨지만 며느님이 아버님 해보시고 후회하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덜컥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루틴을 워낙 성실하게 지키셨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거울을 보셨고 매일 밤 세안 후 화장솜을 조심스럽게 얹고 누우셨죠. 그 결과 정확히 3주가 지나고 나서 가족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어라? 이마에 있던 거 많이 옅어졌는데요? 지금은 손자 돌잔치 사진 찍을 때 처음으로 모자 벗고 활짝 웃으셨대요. 그리고 늘 이건 내 2번째 인생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부산 영도에 사시는 72세 김윤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지루성 피부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고 대부분의 화장품을 바르면 바로 붉게 올라오는 피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미도 기미지만 무엇보다 어떤 것도 얼굴에 바를 수 없다는 게 큰 스트레스였죠. 그래서 이 방법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어요. 무려 일주일 동안 팔 안쪽에 테스트를 하고 희석 비율도 더 약하게 조절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레르기 반응은 없었고 오히려 피부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매일 밤 사용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미가 흐려지는 걸 직접 눈으로 보셨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루도 안 빼놓고 실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피부염도 덜 올라오고 얼굴빛이 환해졌다는 말을 자주 들으신대요. 그리고 최근엔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20년 만에 립스틱도 하나 사셨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강원도 삼척에 사시는 78세 전성호 할아버지입니다. 당뇨가 있어서 피부 회복력이 느린 편이셨고 약간만 자극이 가해져도 멍이나 붉은 자국이 쉽게 생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레이저 같은 시술은 엄두도 못 내셨죠. 그런데 이 루틴은 천천히 부드럽게 자극 없이 작용하니 할아버지처럼 피부가 민감하신 분께도 정말 잘 맞았습니다. 내가 평생 농약은 바르고 살았지 이런 걸 얼굴에 발라본 건 처음이야 하시던 분이 3주 뒤에는 이제 식초 없으면 잠이 안 온다 하셨어요. 이마와 관자놀이 쪽이 특히 옅어지셨고 피부톤도 맑아졌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자주 들으신답니다. 이 네 분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피부 고민에서 벗어나고 계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있죠. 이분들이 바로 그 말의 증거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이 꼭 나이의 흔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꾸준하게 내 피부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의 조언대로 따라가면 피부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건 단지 피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자신감을 되찾는 여정이에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도 그런 변화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기미와 검버섯이 줄어드는 데 있어 외부 관리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몸속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바르고 피부과 치료를 받아도 우리 몸속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변화가 더디고 효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꼭 알려드리는 피부 안에서부터 맑아지는 6가지 생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피부는 피가 깨끗해야 맑아집니다. 붉은 자색 채소, 특히 비트와 자두를 꾸준히 드세요. 비트에 들어있는 베타인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 수치를 낮춰줘요. 자두는 천연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숨은 당을 줄이는 식습관이에요. 단 걸 먹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밥, 국수, 떡, 식빵처럼 평소에 자주 드시는 음식에도 숨은 당이 숨어 있습니다. 이 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피부 안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잡티가 더 잘 생기고 이미 생긴 기미가 더 진해져요. 흰 탄수화물을 줄이고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기미 개선뿐 아니라 혈압, 혈당도 함께 조절됩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균형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면서 멜라닌 세포가 활발해지죠. 그래서 평소보다 더 쉽게 기미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대두, 들깨, 참깨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품을 드셔보세요. 식물성 호르몬은 몸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아줘요. 매일 아침 미숫가루에 볶은 콩가루 한 숟갈만 넣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간 해독입니다. 간은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간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색소가 몸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미가 생기면 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밀크시슬, 즉 엉겅퀴는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천연 성분입니다. 알약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차로 마셔보세요. 하루 한 잔씩만 드셔도 간이 덜 피곤해지면서 기미가 옅어지는 걸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장이 안 좋으면 피부에도 바로 드러납니다.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올라와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산균 섭취는 기미에도 도움이 돼요. 단, 요구르트보다 김치, 된장 같은 자연 발효 식품이 훨씬 낫습니다. 매일 저녁 한두 숟갈씩 된장을 물에 풀어 국으로 드셔보세요. 속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얼굴이 덜 붓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섯 번째는 림프 순환이에요. 림프가 막히면 몸속 노폐물이 정체되고 피부도 칙칙해져요. 밤에 잠자기 전 귀 밑부터 쇄골까지 손으로 가볍게 쓸어내리는 림프 마사지 3분만 해보세요. 붓기가 줄고 얼굴선이 정돈되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해주면 림프 순환이 훨씬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나 자신을 기다려주는 태도입니다. 요즘은 뭐든지 빨리 바뀌길 바라지만 피부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미도 검버섯도 오랜 시간 쌓인 결과이기 때문에 되돌리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피부도 얘는 진심 아니구나 하고 다시 닫아버려요. 하지만 진심으로 내 몸을 아끼고 꾸준히 해주면 피부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저도 30년 전 얼굴 가득 얼룩이 생겼을 때는 거울 보기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절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느려지고 까다로워지죠. 하지만 그만큼 정성도 잘 통합니다. 기미, 검버섯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감, 활동력, 삶의 의욕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거울을 피하는 삶보다 거울 속 나를 사랑하는 삶이 훨씬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과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키위 1개, 브로콜리 1조각, 콩가루 1숟갈, 림프 마사지 3분, 이 5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끝이 큰 힘이 됩니다. 숨결 건강은 여러분의 노년을 더 건강하고 당당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